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실 때 어떤 매매법을 사용하시나요? 또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매매는 이 스캘핑이라고 하는 초단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타는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하루하루 실현손익이 딱딱 찍히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단타의 최대 큰 장점은 뭐냐면 시장 장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윙 매매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고른다 해도 시장이 급락이 나거나 폭락이 나면 어쩔 수 없이 시장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단타는 당일날의 주도주를 공략해서 당일 청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폭락을 하든 폭등을 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단타와 정반대 매매법이 이제 장기 투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존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이런 말을 하신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표현은 사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존리 대표님은 이제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투자의 대가이기도 하시고 또 성공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말씀을 하신 것이기에 분명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주변을 보면 장기 투자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빨리 당장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근데 장투에서 언제 돈 버냐, 20년 뒤에 돈 버는 게 무슨 의미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매매 스타일의 중간 형태로 나온 게 이제 스윙 매매라는 건데요. 매수한 다음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오버나잇으로 존버하다가 수익 찔끔 나면 파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스윙 매매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정하고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딱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최대한의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스윙 매매거든요.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하는 거랑 좀 다른데, 어쨌든 이런 수익 매매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식 매매법에도 유행과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나요? 오늘은 이 주식 매매법의 역사와 흐름을 좀 짧게 다루어 볼게요. 이게 쓸데없는 TMI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 매매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더 나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주식의 역사가 짧은 편이죠. 지금처럼 주식이 전산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고, 그 이전에는 직접 거래소 혹은 객장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서 직접 매수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전화 통화로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절에는 뭐 단타를 어떻게 쳤을까 좀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의 역사나 흐름은 미국과 일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매매법, 미국의 투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하게 스타일을 쭉 훑어보면서 이제 각 시대에 나왔던 투자의 대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여러분들 아시죠? 이 다우존스는 1896년에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빨리 시작이 되었죠. 그 이전에도 주식시장은 있었는데 다우존스가 시작된 것은 1896년. 우리나라 비교하면 엄청 빠른 건데, 1930년대 이전에는 미국도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론이 거의 없던 시대다라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들이 정립되기 이전에 어떤 뭐 혼란스러운 시대다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원리와 체계로 주식이 움직이는지를 분석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처럼 차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이 초창기 시기에 등장했던 위대한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월스트리트의 큰 곰이라고 불리던 제시 리버 모어 형님입니다. 이 형님은 별명이 참 많았어요. 차트 매매의 아버지, 추세 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분의 인생이 거의 뭐 한 편의 영화 같죠.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이 이제 10대 초반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초등학생 나이에 단돈 5달러를 들고 가출을 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자 5달러를 들고 가출을 해서 이제 어디서 일을 하게 되냐면 그 어린 나이에 증권 거래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직접 거래소, 객장에 가서 사람들이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심부름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 초등학생 제시 리버모어가 거길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막 이렇게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친구가 투자, 주식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제시 리버모어는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도 어린 친구가 사설증권 거래소를 전전하면서 가진 돈을 다 몰빵해서 매수를 하고 팔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를 좀 주목해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에게 거래소 사람들은 몰빵 꼬마다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요주의 인물로 기억되면서 심지어 어떤 사설 거래소에서는 20대 초반의 꼬마를 출입 금지시키기도 했다라고 해요. 너무 몰빵을 하니까. 그렇게 제시 리버모어가 몰빵 매매를 하다가 이제 20살이 되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몰빵 매매의 결과는 1897년 제시 리버모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때까지 올린 수익이 약 1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1만 달러고 지금 화폐 가치라면 약 20만 달러라고 해요. 5달러로 시작한 10대 소년이 20만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3천 정도의 수익을 올린 거예요. 굉장한 투자가죠. 뭐 약간 타짜의 기질이 있는 거죠. 몰빵 매매로. 근데 이 제시 리버모어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같다고.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렇게 번 돈을 약 2년 만에 다 날립니다. 2억 3천을 2년 만에 다 날리고 20대 초반에 다시 깡통을 차게 되죠. 은행에서 다시 500달러를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다가 또 대박을 치고 다시 깡통을 차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삶을 사는데 이 제시 리버모어가 스스로 말하는 인생 최고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이러니하게도 1929년 경제 대공황이에요. 1929년 10월에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태가 터지게 되는데 1929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시장이 강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가지화를 외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제시 리버모어가 이상한 낌새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직감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이제 공매도 포지션이죠.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10월 달에 말도 안 되는 증시 대폭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대공황이 찾아온 거죠. 주식시장 그야말로 폭락을 했고 이때 제시 리버모어가 공매도를 쳐서 거둔 수익이 약 1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1조 6천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공매도로 수익을 거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수가 더 폭락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숏에 베팅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욕을 먹게 된 거죠. 근데 뭐 어떻게 벌었든 뭐 개인 투자자로서 뭐 공매도로 벌었든 뭘로 벌었든 1조 6천억을 본 건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번 거죠. 굉장한 실력인 거죠.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분의 인생이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큰 수익을 거두긴 했지만 거듭되는 투자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다가 결국 1940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좀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쓰신 책으로는 주식 매매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고 또 피라미딩 전략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이 책입니다. 저는 주식 매매하는 법 이 책을 좀 재밌게 봤는데 이 책에는 이제 제시 리버모어의 삶과 어렸을 때 얘기도 조금 있고 그다음 매매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이 뭐 제가 봤을 때 막 특별한 건 딱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조금만 하신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들이 있죠. 너무 많은 종목을 사지 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화점 매매하지 마라. 이런 얘기. 물타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 많이는 아니고 현금 비중을 꼭 가지고 있어라. 그 다음에 뭐 그런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는데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아무튼 이 제시 리버모어는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이제 차트를 강조했던 인물이었고 미국 주식 역사에 길이 기억될 만한 인물이었죠. 1929년 경제 대공황은 제시 리버모어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준 사건이었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트를 보기 시작하고 이제 슬슬 주식에 대해 알아가고 뭔가 이론이 정립해가고 희망에 차있던 그때에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초대형 악재가 터지고 나니까 차트고 추세고 보고 아무것도 안 통하더라는 거죠. 그냥 다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차트를 맹신하고 추세를 맹신하고 있는데 폭락 한번 나오니까 다 필요 없구나. 이게 정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그 유명한 벤자민 그레이엄 형님입니다. 이분은 이전까지 혼란스럽고 투기판 같은 주식시장에 정확한 수치와 개념을 정립해가며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제시 리버모어가 차트의 아버지라고 했다면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벌써 책 제목부터 뭔가 좀 굉장히 개념과 이론이 가득 찬 재미없는 책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보면 목차만 봐도 좀 읽기 싫게 생겼어요. 저는 그 책은 없고 다른 책을 갖고 있긴 한데, 벤자민 그레이엄 이분은 굉장한 이제 투자가이면서 경제학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워렌 버핏의 스승님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쓰신 이제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도 얇지 않아요. 이 책도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양장본으로 해서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에 대해 궁금하시고 또 이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들이 쓴 책들이 대부분 그렇듯 사실 이 책도 조금은 교과서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문장을 두 개만 꼽으라면 이런 말을 해요. 현명한 투자자는 비관주의자에게서 사서 낙관주의자에게서 파는 현실주의자이다. 굉장히 좀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공포에 사서 이제 환호성이 나올 때 파는 현실주의자가 되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다른 한 문장을 꼽으라면 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보다 투자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어떤 스킬이나 매매법이 아니라 신법, 마인드라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죠.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벤자민 그레이엄 이후의 사람들은 그래,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도 사실 길게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0년대 초반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전쟁의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주식도 좋지만 돈도 좋지만 현금이 최고다. 안전하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돼. 아니면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미국 땅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전쟁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기에 충분하잖아요. 당시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했기 때문에 점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등장한 주식 매매법이 이제 배당주를 모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매매법은 이름만으로도 우리 수천만 개미들에게 귀감이 되고 삶의 용기와 힘을 주는 바로 그 이름, 존 버 윌리엄스 형님이 주장을 한 모형입니다.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이론인데요. 이분이 이 이론으로 책도 내셨어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배당을 주는 종목들을 길게 보유하면 결국은 우리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배당주를 모으는 매매법이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배당 모형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대중들에게, 특히 우리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우리 개인들에게는 사실 큰 인기를 얻진 못해요. 시대적 흐름으로 등장했던 매매법이고, 이제 1950년대가 지나면서 이 배당 할인 모형도 좀 인기가 시들해지죠. 이때부터 미국의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하는 회사들, 성장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안전하게 앉아서 배당이나 받아 먹어야지 하던 사람들이 주가가 막 급등하는 성장주들을 보고 있으면서 마음 평온하게 그래도 난 배당이나 받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겠죠. 빨리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급등 가지야 막 이렇게 막 영차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1950년에 등장한 형님이 이제 바로 필립 피셔 형님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다면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버지가 맞나 생각하실 텐데 그 흐름을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필립 피셔 형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제 이 책입니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 책인데 벌써 책 제목만 보면 대충 느낌이 감이 오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퍼 업종 있죠. 고퍼 업종, 전기차,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우주항공, 뭐 이런 주식, 꿈을 먹고 사는 주식에 투자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대중들의 호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이제 7장 챕터 제목이 뭐냐면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이에요. 이 전시대에 유명했던 존버 형님의 배당 모형 이론에 대한 어떤 이 필립 피셔 형님의 생각도 담겨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30년대 이전에 투자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론과 체계가 정립되기 이전에 혼란했던 시기, 그 다음에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제 클래식한 정통 가치 투자가 유행했던 시기, 그 다음 다시 한번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배당주 투자가 유행했던 시기,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발전의 시기를 겪으면서 성장주 투자가 유행했던 시기, 이렇게 주식 투자에도 시대마다 시기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매매법의 유행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전략과 매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나온 대표적인 투자와 매매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가지만 한두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제 존 템플턴 형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게넌터 매매법이라는 걸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 매매법은 한 문장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포의 사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바게넌터 전략입니다. 코로나와 같이 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이 어떤 악재로 인해 주가가 급락할 때 어찌됐든 주가는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줍줍 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매매법들 중에 가장 큰 수익을 극적으로 거둘 수 있는 건 저는 이 바게넌터 전략인 것 같아요. 워렌 버핏 형님도 이 바게넌터 전략으로 큰 수익을 거두었어요. 원래 위대한 투자가이기도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버핏 형님이 줍줍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유명하죠. 이때 거의 뭐 15조인가 그렇게 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수익을 거두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바게넌터 전략으로 슈퍼개미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강방천 회장님 계시죠? 이분이 IMF 때 1억 원으로 156억을 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이제 유아인 씨가 맡았던 배역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는 분인데 바게넌터 전략을 굉장히 잘 쓰신 것이죠. 또 슈퍼개미 중에 이제 김종복 님이 계신데 이분도 2천만 원으로 40억을 버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이분이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시면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는 이제 고마우신 분인데 이분이 제시하는 투자 전략도 큰 의미에서 보면 바게넌터 전략이거든요. 김종복 님이 쓰신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돈의 시나리오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반토막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주가가 급락했을 때 또는 폭락했을 때 줍줍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요점이 뭐냐면 시장은 주기적으로 급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락, 폭락의 기회를 잘 노려서 비중 베팅을 때리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하고 쉬운 말인데 이 저점을 잘못 예측하면 나도 같이 골로가는 조금은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바게넌터 전략도 나왔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존 템플턴의 바게넌터 전략 말고 나온 게 196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주식 투자의 대가 중에 피터 린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터 린치님의 이 책, 이제 월가의 영웅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책도 사실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이분의 삶과 매매법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이제 워렌 버핏과 함께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몇 개가 있는데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내지 않았고 13년간 이분이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2700%다라고 하죠. 월스트리트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을 계속해서 능가한 그런 수익을 달성한 인물이 딱 두 명 있다라고 해요. 한 명이 바로 워렌 버핏이고 다른 한 명이 이 피터 린치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제일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했던 게 이제 생활 속에서 매매할 종목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냉장고가 이뻐서 잘 팔릴 것 같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든지, 아니면 피부 관리를 봤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 줄을 많이 서서 뭔가 피부 미용에 관련된 종목을 샀다든지, 아니면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 뭐 명품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쇼핑 관련주를 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에서 투자를 접목하는 거죠. 사실 우리 워렌 버핏 형님도 이런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버핏 형님이 뭐 코카콜라라든지 아니면 질레트 면도기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또 이 버핏 형님이 시즈캔디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시즈캔디 주식을 샀다, 뭐 이런 일화도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식을 하면서 실천했던 방식도 바로 이런 이론에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매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많은 매매법들이 있었어요. 뭐 사이클의 법칙을 강조했던 이제 하워드 막스 형님도 계시고, 또 20세기에는 워렌 버핏이라면 21세기에는 이 사람이다라는 찬사를 받았던 형님이 있습니다.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형님이 있는데, 레이 달리오 형님이죠. 이 레이 달리오 형님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매매법을 주장한 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대를 지나서 그럼 지금 현재 2000년대 이후에는 어떤 매매가 유행하는가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매매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의 힘을 빌리는 매매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검색식을 이용한다든지, AI가 차트를 분석하고 종목을 분석해서 종목을 추천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들 광고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AI가 종목을 찍어내는데 뭐 수익을 95% 이상 주더라, 검색식이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 그래서 업체들이 이런 광고를 많이 하죠. 제가 보니까 뭐 검색식 같은 거는 뭐 싼 거는 수십만 원에서 비싼 건 1000만 원짜리 검색식도 받고, 또 이 AI의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뭐 800만 원짜리도 제가 광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수익이 잘 나는지 궁금해서 호기심이 가긴 하는데, 저는 왠지 뭐 땡기진 않더라고요. 사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만약에 진짜 저런 게 있다라면 그럼 주식으로 돈을 잃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말이죠.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뭐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믿음이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식 투자 매매법에도 큰 흐름이 있었고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따라 유행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그런 시대적 산물이 총결합돼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 주식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역사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매매법 중에 과연 정답이 뭘까요? 어떤 매매법이 가장 좋은 매매법일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가의 방식이, 또 어떤 매매법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분들은 각기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모두가 성공해서 큰 수익을 올리신 투자의 대가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많은 매매법들 중에서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매매법을 찾아야 합니다.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낫냐 이런 고민을 하기 전에 나에게 잘 맞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만의 필살 매매법,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만의 매매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일단 매수한 다음에 바로 수익이 나면 사실 난 단타의 신인가 봐, 난 단타쟁이야 라고 말을 한다든지, 일단 샀더니 물렸네, 사실 난 스윙 투자자야 하면서 존버를 하는 스윙 매매를 한다든지, 약 한 달 정도 버텼는데 본전이 안 와서 갑자기 사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주력으로 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낼 확률을 높이는 그런 매매법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기업을 보고 매수하는 기본적 분석이든지, 아니면 차트와 보조지표를 보고 매수하는 기술적 분석이든지, 자신이 주력, 필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매매법을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귀가 얇아지게 돼요. 누가 이 종목 좋다더라 하면 뭔가 정말 좋은 것 같이 그 종목이 새롭게 보입니다. 자신이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종목을 추천해줘도 내 기준이 있으면 매수에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손이 가지 않아요. 설령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그 종목을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열심히 내 기준, 내 매매법을 정착시키고 있는데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그 종목 하나 사서 당장 수익을 나면 그러면 기분이야 사실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원칙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기준이 흔들리게 되고, 그럴 경우에 결정적으로 멘탈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우리는 조금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거든요. 이 김승호 회장님이 쓰신 이 부의 속성이라는 책이에요.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김승호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챕터 제목 자체가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말이죠, 사실. 아니,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수익에 목말라서 여기저기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따라 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추예요. 저도 종목 추천을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다 사는 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 그래도 수익만 나면 장땡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뭐 수익 나면 다 기분 좋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매수해서 수익이 나면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손실을 보면 아유, 저 새끼가 추천하는 것도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 이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야,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수익을 내죠. 그러면 다른 추천 종목, 다른 리딩방, 다른 전문가를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냐? 손 안 대고 코 풀었거든요. 편하게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다른 추천 종목을 전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그게 훨씬 더 큰 손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은 제 종목을 꼭 사라 이거라기보다는 내가 왜 이 종목을 골랐고 어느 타점에 이 종목을 공략하는지, 이런 관점을 공유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와 관점을 같이 하는 분들은 제 종목을 매수해도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뭔가 좀 얘가 뭐 유튜버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종목 추천도 하네,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접근 방식은 저는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실력 향상이 굉장히 더뎌지게 되고 나중에는 게을러지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서 결국엔 주식시장에 흥미를 잃거나 퇴출되는 분들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좀 그 관점을 길러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고 길게는 1년 정도, 실적이 한 분기가 아니라 한 4분기 정도 돌아가는 그 턴어라운드 되는 걸 보면서 자신이 딱 꽂히는 매매법을 하나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 매매법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때 비중을 조금씩 매수해 보시고 나중에는 투자금을 점점 키워서 그렇게 승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률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필살 매매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두세 개의 확실한 매매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매매법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충동 매매를 줄여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전보다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 잘 나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제시 리버모어 형님 있죠. 그분의 책을 봐도 그분이 깡통도 많이 차고 성공도 많이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알아요. 자신이 투자에 실패하고 깡통 찼을 때는 여지없이 자기 스스로 원칙을 어겼을 때더라라고 회고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그 매매법을 잘 가다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내가 종목을 직접 찾아보고 내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나의 매매법, 나에게 잘 맞는 매매법을 꼭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남겨둘게요. 오셔서 같이 의견도 나누면서 매매했으면 좋겠고,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식 투자의 매매법의 역사에 대해 다뤄봤는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